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8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를 먼저 보면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까지 반등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7%가 올라가면서 계속 역대 수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17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1,130포인트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27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조 5천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렇게 2조 3천억 정도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600억을 코스닥에 매수를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이 끝나지 않고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반도체 종목 때문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엄청난 이제 실적과 함께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승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지만 일단 차익 실현으로 보여지고요. 너무 올라간 만큼, 단기간에 올라간 만큼 뭔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어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제 상쇄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제 횡보 구간을 만든 뒤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는 일단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일단은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좀 특정 그런 이 대형 종목들 위주로 이 기관 투자자가 좀 이 수급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확실히 이제 힘을 많이 받았던 구간도 있고요. 코스닥에 대한 정말 진짜 시작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참에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정부의 목표치까지 도달했지만 코스닥은 정부의 목표치가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집중된 수급들이 이제 서서히 다른 테마들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골고루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집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뭐 한 4일 정도 해서 코스닥에 한 7조 가까이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차익 실현 좀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매수를 이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증시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도 나스닥은 0.9% 올랐고요. 다우는 0.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집중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는 크게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정체된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데요. 나스닥 상승률이 조금은 지금 부족합니다. 니케이도 지금 부합까지 왔는데 상당히 이제 높게 니케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의 상승이 집중되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종합도 크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최근에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431원으로 지금 환율이 또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점을 더 내려서 1420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세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위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 환율에 대한 방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4월 달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채권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신규 패시브 자금들이 원화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중기 정도의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뭐 1,200원, 1,100원까지 갑자기 하락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적절한 수준 안에 이제 하락세로 나타나서 안정적인 그림을 그릴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환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 끝나면 다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강하게 진행되었을 때 외화 유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최근에 반도체 두 기업의 대미 이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어 들여오는 그 달러도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공장들이 이제 해외로 완공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단기간에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좀 그런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내다보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좋게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은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증시가 좋습니다. 사실 증시가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달러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금값이 5,280달러까지 또 3% 가까이 올라갔고요.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금으로 계속 자금이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4,0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금값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단기간에 5,000달러까지 또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고 최대치로 봤을 때는 이 금값의 상승률이 최근에 너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값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인데, 그게 이제 물가에 대한 상승률로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시장 금리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금리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4.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시장에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이제 부채 이슈가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국채에 대한 매입도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뭔가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지금은 증시에 대한 조정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계속 보고요. 반도체 위주로 진행되었던 상승률이 이제는 골고루 좀 올라가야 될 텐데, 로봇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40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92,200원입니다. 자, 상승 출발을 하면서 계속 며칠째 눌러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간을 똑같은 패턴으로 장 초반에 올렸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눌리는 그런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수 자체가 우리가 처음 보는 지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최근에 좀 재미를 많이 본 종목은 뭐 현대차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단기간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끌어올려서 이 평균적인 위치 자체가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하나둘씩 언급이 된다면 이제 확실하게 힘을 받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국내 건설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출발을 하길 기대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으로 또 이제 수급이 뺏기고 로봇 종목으로 수급이 좀 뺏기면서 아쉽게 좀 넘어가는 듯 합니다.
그쪽 테마들이 이제 상승이 끝나면 분명히 다른 테마가 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테마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이제 1월 28일이고요. 내일 목요일 29일, 그리고 금요일은 30일인데 그때가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그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 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테마에 관심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은 또 설이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뭐 옥션 만기도 있고 좀 이제 변수가 있긴 한데 그 이후 이제 2월 말부터 3월 이제 들어갔을 때 다시금 이 에너지 테마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 출발해도 좋고 뭐 갑자기 출발해도 좋고요. 어느 뭐 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4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48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세를 다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수백만 주씩 매수했다가 또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에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코스닥 종목, 바이오 종목에 집중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일단 꼬리 길게 달고 10만 5천 원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부합 수준이었고요. 일단 현대건설은 MSCI의 신규 편입 이 유력하고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격대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할 거고요. 아마 이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현대건설이 추가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13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10만 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1.5% 하락했고요. 2,000원 하락해서 14만 4천원. 한전기술도 비슷하게 지금 이제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피크를 찍고 좀 내려왔는데 뭐 결국에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차익 실현하고 64,000주 다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일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S&T에너지도 일단 바닥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61선 벗어나면서 상승에 대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음운구름을 적절한 때에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NG에 대한 시장도 커질 거고요. 이 SMR에 대한 테마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에너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도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BHI는 상당히 강합니다. 2,300원 올라서 3% 올랐고요. 73,500원. 7만원 한번 뚫고부터는 꾸준히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요. 다른 원자력 테마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해서 지금 출발을 시작했고요.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특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 지금 유입되는 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 BHI에도 집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거래량도 좋고 분위기 좋습니다. 성원밴드는 50원 하락해서 31,700원. 그래서 성원밴드도 일단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21선 돌파했고 음운구름 돌파해서 이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를 또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조선 테마와 원전 테마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금융투자 위주로의 집중 매수가 이 성원밴드에도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6,000주 매도하면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태웅은 900원 하락했고요. 2.7% 하락해서 31,900원. 오늘 거래는 좀 적었고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42,000주를 매도하면서 보험,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연일 매수 이후에 차익실현 좀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도 지금 뭐 계속 윗꼬리 달고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21선까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꺾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또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분명히 이제 뚫고 나갈 때 한 번에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46,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지는 100원 하락해서 26,300원.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위로 상승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만 1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만 주 매도하면서 일단은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많이 나왔지만 이전에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우진도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3.5% 하락해서 7,860원. 그래서 이 꼬리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상승한 것을 꺾지 않고 위로 유지해준 만큼 보성파워텍은 또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보라인 만들고 출발할 수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급은 큰 변화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기술도 경고 종목이 풀릴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상승분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큰 계단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도 신규 원전에 대한 움직임으로 상당히 크게 관심을 받았고,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이 이어져서 좀 상당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인내를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SMR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TSMC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용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 20개까지 뽑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공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그죠? 1월 8일에 지금 이제 창원 공장에서는 이렇게 소형 모듈 원전 전용 공장으로 바꾸기 위한 평탄화 작업에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연 12기인 SMR 생산 능력이 20기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종류의 SMR을 만드는 원전업계의 TSMC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3대 회사와 모두 계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X에너지가 SMR 16개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X에너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바로 이 SMR 16기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초도 물량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아이다 호주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이제 루마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이제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이제 승인이 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 12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라파워도 소재 및 주기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SMR 매출 전망은 2030년에 이미 3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에는 7천억, 2028년에는 1조 4천억, 29년에는 2조 4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29년도에 들어갔을 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억 정도라고 하면 6개 정도의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조 4천억이면 12기 정도, 그 다음에 2조 4천억이면 한 2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2030년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제작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SMR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 규모는 2040년에 이렇게 3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가스터빈도 그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장 5개, 그죠?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5개 중에 1개를 SMR 전용으로 돌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SMR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캐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캐파를 늘리면서까지 제작 기간도 줄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자빔 용접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개를 도입을 해서 첨단 이제 장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제작 기간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공장에 도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강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150여 명을 채용을 했고, SMR 실무 크기 모형 제작 등 현장 훈련도 병행하는 만큼 상당히 이제 사업이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왜 TSMC라고 부를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엑스에너지 16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12개를 모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테네시 주에는 벌써 78기 모듈을 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하더라도 90개까지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WXR 모델 300 모델이 캐나다에 지금 4기가 건설 중이고, 요거 이외에 뭐 폴란드에 24기,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미국 내에도 또 건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WXR에 이제 BWRX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SMR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테라파워도 지금 착공에 들어갔죠. 그래서 테라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주기기 제작을 맡기게 되면 여기 이제 향후 초도호기 이후에 또 대형 공장이 진행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현대 HD 현대와 이 선박용 SMR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파워도 계속 이제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홀텍이죠. 홀텍사도 지금 현대건설과 함께 SMR을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홀텍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클로도 자체 원자력 발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카이로스 파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SMR을 짓죠. ISMR 모델이라든지 스마트 100이라든지 이 원전을 또 지으면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감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초도 후기고 아직 SMR 완공하려면 멀었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워낙 이제 종류가 많고 초도 후기만 하더라도 벌써 1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9년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꽤 매출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감이 많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아지면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많아질 거고요. 324개의 협력사가 10년치의 일감이 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 SMR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제작하기보다는 그 아래 많은 협력사들이 부품과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윈윈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지금 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미국의 800억 달러 프로젝트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들어갈 거고요. 웨이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10기 건설에 108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AP1000 원전이 다시 반복이 되었을 때 동일 설계를 반복 건설하기 때문에 표준화 투자로 이어져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1000 원전은 이미 보글 원전에서 노하우를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핵심 공급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미쓰시비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도시바 그룹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요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제 미국의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4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두산과 현대건설은 페르미 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었고 AP1000 원전 핵심 장비인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생산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큰 계약을 따내기 직전이고요. 네. AP1000 설계는 이미 NRC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NRC 인력만 있다면 건설화가 취득이 순조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미국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우라늄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라늄 가격 상승이 향후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료에 상당히 이제 이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우라늄을 채굴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에 대한 채굴이 활발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원자력 산업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제는 광섬유 케이블만 해도 8.5조 원을 지금 메타가 코닝과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런 부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전력과 이 냉각소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작년 매출이 97조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7조 원입니다. 거의 뭐 50% 이익률이죠. 그만큼 상당히 큰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0조에 달할 만큼 내년에는 뭐 10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반도체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너도나도 각 기업들이 AI를 만들고 각 국가가 AI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것들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공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이 모자라니까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HBM이 등장함으로써 거기에 슈퍼 사이클이 미리 이제 땡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여기 깔아서 데이터 센터를 완공했더니 부족한 게 이제 에너지와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두 개가 부족해서 미국의 전기료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료를 이제 높이면 중간 선거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기료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값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에너지가 이제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고도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죠? AI에 대한 회의론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론이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빠르게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다가 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는 이 AI의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 AI라는 회의론이 등장하지 않아야지만 이 슈퍼 사이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에너지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할 거고요. SK그룹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에너지가 투입이 되느냐? 이제는 SMR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이제 대형 원전 지어다가 송전로 길게 깔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각지 각소에 이제 필요한 만큼 모듈을 깔아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10년, 15년 이렇게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SMR 빠르게 만들어서 한 2년 안에 에너지를 생산하자. 그래서 이 SMR이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년까지 많은 모델들이 상용화 운전에 들어갈 거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었을 때는 정말 이제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 27년, 28년으로 갈수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기자재 기업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고요. 네, 주시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회는 이제 국내 시장도 있고 해외 대형 원전 시장도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사우디, UAE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그런 폴란드라든지 체코 원전 혹은 튀르키예 원전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거고요. 아시아 쪽에 베트남 원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수주 가능성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실이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은 사실 이제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임팩트 있게 축약되어서 시장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딱 이제 트리거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가 들어온다면 그때 이제 크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